예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7일 토요일입니다. 여러분들도 뭐 창밖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태풍이 큰 게 올라오고 있죠. 그래서 또 주말인데 집에 뭐 갇혔죠. 예, 어디는 뭐 나갈 수가 없습니다. 주식시장도 안 열고 시간은 많고 할 일도 없고 그죠? 유튜브에다가 이제 평상시에 그 제가 생각했던 좀 재밌는 소재가 하나 있어서 요거는 하나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주제인데요. 뭐 사주팔자, 뭐그 손금 이런 얘기들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이 주말이다 보니까 뭐 맨날 제가 어려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쉬운 얘기도 재미로 좀 볼 수 있는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이 주식이란 바닥, 그죠? 결국 주식쟁이 얘기인데 이 바닥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모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도 이 바닥이 어쨌든 정말 재밌는 게 사실 전문가라고 해도 아는 거 그 미래를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. 단지 미래에 이럴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몰라요, 미래는. 근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면 전문가고 난 미래에 대해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 초보고 하여튼 이렇게 갈려지는 독특한 시장이죠. 참 재밌는 시장입니다. 아무도 모르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른다는 특징 이거 자체가 어쩌면은 하나의 좀 공평함 그게 있죠.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공평합니다. 아무도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미래를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실 검증되지 않았고 그 사람들 사실 검증해 보면은 대부분 좀 틀리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 바닥이 어쩌면은 공평한 것 같아요. 다만 뭐 트럼프라든가 파월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쯤 급이 되면은 다만 좀 약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요. 똑같이 미래를 모르는데 다만 이 사람들한테는 미래의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의 그 큰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눈다면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트럼프나 파월 의장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.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주식 펀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주식이 막 날아가고 있죠. 될 사람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한쪽 부류는 시세를 만들어낼 사이즈와 능력이 되는 사람들, 그리고 나머지 99.99999의 나머지 사람들은 시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,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한테 사실 그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이제 다 같은 처지입니다. 시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내 통제에 있는 게 사실상 내가 내 맘대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게 내 마음하고 그리고 내 계좌, 그죠? 내 계좌의 매수 매도 버튼을 클릭함으로 인해서 내 계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거밖에 못합니다. 그게 이제 99.99999 문재인 대통령, 트럼프, 파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내 통제 범위에 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심리와 계좌 저거밖에 없어요. 뭐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주식 이 바닥은요. 그래서 뭐 내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급의 파워가 있지 않는 한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. 시세를 받아들여야지, 순응하고 받아들여야지. 이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시장에 개기기 시작한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. 이제 여기서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. 그냥 어차피 뭐 받아들이는 거고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며. 그럼 공부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? 이거는 정말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, 여러분들. 공부는 필수입니다. 공부하기 싫으면 때려치세요라고 이제 써놨습니다. 그나마 공부라도 해야 까였을 때 왜 까인지 알고 벌었을 때 왜 벌었는지 알아서 다음에 그 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지. 공부하지 않으면은 레벨업이 안 됩니다. 이게 결국 그 백날 해도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.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요. 자, 뭐 그래서 아무튼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시세를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사주팔자 얘기를 언제 하냐? 사주팔자하고 손금 재밌는 얘기 들으러 왔는데 언제 하냐? 이제 곧 합니다.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제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. 이게 어렸을 때는 솔직히 내가 뭔가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특히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까이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인가?
나는 그냥 이 어쩌면은 정해진 대로 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, 결과적으로 약간 좀 운명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, 운명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.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다? 내 계좌하고 내 심리밖에 없다. 그러면은 일단은 본인에 관해서 잘 알아야 이게 또 심리가 또 컨트롤이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, 내 운명은 어떤가라는 생각을,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좀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사주팔자하고 뭐 손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. 이제 다음부터는 뭐 사실 그냥 재미로 보세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좀 공부를 이 사주에 관해서도,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사주를 그냥 저기 사주팔자란 분야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이제 넘기셨다면은, 저는 이제 최소한 이제 겉에 껍데기는 핥아봤습니다. 껍데기를 핥아보고 두드려는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제 기본적인 성격에 관해서 사주팔자에서 풀이해 놓은 이런 게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기 시작했죠.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. 근데 사실 보면 상당히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, 뭐라고 할까, 좀 저도 몰랐던 저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이런 사주팔자가 좀 짚어내주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몇 가지만 좀 그냥 뭐 재미로 볼게요. 저는 일단 제가 찾아냈습니다. 제가 생년월일하고 뭐 이런 거 입력하면은 나와요. 이거는 저의 성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. 여러분들도 일주라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돼요. 어쨌든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저 생년월일이라고 한번 줘보세요.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. 일주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저의 성격에 관련된 부분인데, 저는 기사일주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구글 이런 데다 기사일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, 뭐 써 있어요. 되게 잘 맞습니다. 되게 잘 맞아요. 저도 몰랐던 면들까지 좀 짚어내 주고요. 물론 뭐 좋은 얘기 좀 써있죠. 어쩌고 저쩌고. 뭐 학업, 인내 노력의 별이 있어 공부에 인내 노력의 별이 있어 공부 길에 세월이 흐르면서 성공이 오는 운입니다. 어쩌고 저쩌고.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. 제가 제 머리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은,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공부 쪽에서는 조금 되는 사람입니다. 왜냐면은 수능이 상위 4%였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인 성적이죠. 그래서 일단 머리는 조금 되긴 돼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위 4%면 된다고 봐야죠. 그죠?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. 뭐 이런 것도 있죠. 결혼, 지지인수는 매사에 더딜 것을 의미하므로 장성할 때까지 이성에 눈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가슴을 후벼 팝니다.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모친의 심한 간섭을 의미하므로 어쩌고 저쩌고,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. 여기도 써 있어요. 대체로 모친 인연이 깊고 부친의 인연이 짧으나 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 모친의 기가 강하여, 이런 얘기 써 있거든요. 약간 좀 저희 집안 얘기를 좀 잘 짚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사실 뭐 엄마하고 친하지 아빠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. 뭐 이런 부분도 잘 짚어내고 있고,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네요. 그죠? 자기 사업보다 조직 직장길이 좋다라고 써 있긴 한데, 저는 자기 사업하고 있네요. 아무튼 재물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세월이 흐르면서 옴을 의미하므로 투기적인 성향보다 안정사업 성향이 강합니다 라고 써있죠. 재물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세월이 흐르면서 옴을 의미한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좀 장기 투자,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좀 드는 생각이 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좀 투기적으로 어떤 뭐 물론 뭐 이미 스탁론까지 써가지고 대출까지 끼고 주식하는 사람이 안 투기적이냐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은,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안정사업 성향이 강합니다라고도 써 있고요. 그죠?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일주라는 거 한번 찾아갖고 보시면은 진짜 이마를 탁 치면서 봅니다. 야, 이거 기가 막힌다 이러면서 봅니다.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런 것만 좀 읽어봐도 좀 괜찮죠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에 관한 내용은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뭐 더 읽어보지 않을 거고, 제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기사일주라고 해서 직접 찾아보세요. 저 이런 사람입니다. 찾아보시고. 그래서 한번 사주팔자가 사실 확률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주식처럼
지금까지 수백 년간 쌓여왔던 그 인류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때 태어나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는데 좀 맞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그 좀 본다는 데 가서 한번 5만원 10만원 정도 주면은 정말 잘 봐줍니다. 오랫동안 상담도 해주고, 심심하시면 주말이니까 한번 나가서 뭐 그런 거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물론 이런 거에 너무 빠지면 안 되겠죠. 어디까지나 이것도 확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참고만 하셔야지, 이걸 가지고 뭐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아 여기 난 안 된다고 써있다, 안 되나 보다,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어쨌든 곤란하겠죠. 뭐 요즘에 심심해서 어제 저녁인가 이틀 저녁에는 저기 손금도 한번 찾아봤는데 제 손금이 약간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. 이것도 좀 재밌게 맞더라고요. 손금이 이게 오른손인데 보시면 지금 이제 쫙 붙어 있죠. 이게 막쥔 손금이라고 하더라고요. 막쥔 손금이라 하는데 뭐 써 있습니다.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좀 저의 특성을, 저도 잘 몰랐던 저의 특성을 좀 글로써 잘 풀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. 뭐 기본적으로 지능도 출중하고 집중력이 좋으며 대범하며 사업을 하거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성품입니다. 하지만 감정과 지능선이 같은 운명을 갖고 있기에 성공과 실패의 완급이 강합니다. 그죠?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은 일을 잘 못해도 교우관계가 좋거나 반대로 교우관계가 나빠도 자신의 일에서 만족과 성취를 느낄 수 있으나 막쥔 손금의 경우 본인이 그 두 가지 중 극단적으로 한 가지에 치중하거나 한쪽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른 쪽도 같이 풀리지 않아 극단적인 상황에 다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. 쉽게 말해서 잘 될 때는 모든 게 잘 되고 안 될 때는 모든 게 안 풀린다 라는 얘기입니다. 사실 그 주식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느껴지죠? 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? 본인의 감정 상태하고 본인의 그 경제적인 상황이 같이 가죠. 좋을 때는 기분도 좋고 돈도 벌리고, 안 좋을 때는 돈도 털리고 기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좀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특징을 굉장히 좀 잘 짚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도 써있죠. 이 손금을 가진 사람 중에 워커홀릭이 많은 편이며 싱글로 사는 경우도 많은 것이 이런 극단성에 기인한다. 한 가지를 물고 늘어지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성격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자칫 시야가 좁아지면 자신의 의견에 매몰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라고 써있죠. 네. 가슴 후렴합니다. 저한테 진짜 딱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. 사실 이번에 지금 현재 제 계좌에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도 그렇죠. 한 가지를 물고 늘어지면 끝장을 보고야 말기 때문에 이 손해를 볼 때도 끝장나게 많이 봅니다. 대신에 벌어도 끝장나게 많이 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크게 성공하고 실패하면 크게 성공한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고쳐야 한다면은 이 극단성을 좀 줄이는 게 제 인생에 좀 좋겠죠. 그죠? 성공할 때 너무 성공하고 실패할 때 너무 실패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중간을 찾는 게 저한테 있어서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금까지도 봤는데 하여튼 재미로 본 거예요. 여러분들 뭐 꼭 이대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어쨌든 확률적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. 재밌어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, 이 바닥은 결과적으로 뭐 다 공평하다고 말씀드렸죠. 내가 심리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게, 그게 그 자신의 심리입니다.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. 그러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으려면 뭐 좀 미신 같지만 이런 방법들도 의외로 잘 들어봐 줄 수 있으니 한 번쯤 참고해 보시라, 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. 이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이게 길어지네요. 이게 14분 15분이 넘어가네. 아무튼간 주말인데요. 이제 오전인데 태풍들 조심하시고요. 하여튼 남은 시간, 남은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마칠게요.